네, 오늘은 조이 부위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하겠습니다. 원피스의 조이 부위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몽키 D. 루피의 전생이며 골드로저의 전생입니다. 조이 부위의 삶을 먼저 살고 그리고 나중에 시간이 한참 흐른 후 700년 후에 골드로저의 삶을 산 후 골드로저의 죽음과 동시에 얼마 있다가 바로 몽키 D. 루피로 탄생하게 됩니다. 꼭 성경 같지 않나요? 원피스의 스토리 내용을 잘 보면요. 왜 조이 부위 얘기를 하는데 왜 포네그래프 그림을, 왜 이미지를 왜 떠올렸냐고요? 왜냐하면 포네그래프에 있는 내용이 대부분이 700년 전에 조이 부위의 그 세계를 통합하는 과정과 그 세계관과 이념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나와 있는 게 포네그래프이기 때문입니다. 포네그래프는 마치 서로 떨어진 블록처럼, 블록이 어떤 블록이냐면 레고 블록처럼 각각 떨어져 있어서 서로 어떻게 맞추냐에 따라서 그 내용이 달라집니다. 그러면 그 전모를 다 보려면 모든 포네그래프를 다 찾아서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루피가 사는 세상에는 포네그래프의 모든 내용을 봐도 그 문자를 해석할 수 있는 사람이 하나 없었습니다. 왜냐면요, 그 문자는 고대에 사라진 샹크리스트어이기 때문입니다. 포네그래프는 각각 서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마치 블록처럼. 블록이 이쪽으로 가면 다른 형상으로 가고 저쪽으로 가면 다른 형상이 갑니다. 그래서 이 포네그래프를 완벽하게 해석한 사람은 그 누구도 없습니다. 그나마 제일 가깝게 해석한 게 몽키 D. 루피의 조직원인 로빈인가요? 이름이? 맞죠? 애니에스 로빈인가? 로빈이 그나마 제일 가깝게 많이 해석을 하고 자료를 모았습니다. 포네그래프의 언어는 고대에 사라진 샹크리스트 언어입니다. 그래서 누구도 이 문자를 해석을 못합니다. 이 언어와 문자를 해석을 못합니다. 그리고 로빈은 그거를 추적을 하고 추적하고 또 추적을 했고 어렸을 때 추적을 하고 그리고 고향에서도 그거를 연구한 팀에서 같이 일을 했기 때문에 많은 정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루피 일당과 합류하면서 그 포네그래프의 내용을 대부분 다 찾게 됩니다. 포네그래프는 마치 퍼즐과 같습니다. 마치 블록과 같고요. 마치 큐브와 같습니다. 그리고 총 27개의 포네그래프가 있습니다. 크게 세 가지의 분류로 되어 있고요. 9개, 9개, 9개 각각 9개씩 한 그룹으로 세 가지의 그룹으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한 그룹은 역사, 한 그룹은 철학, 한 그룹은 그 다음 계획, 청년인들이 왜 이 포네그래프를 두려워할까요? 네, 역사가
대중에게 알려지는 것을 싫어합니다. 그러면 청룡인들은 저 포네그래프의 내용과 역사를 다 알고 있을까요? 네, 대부분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기에 자기들에게 불리한 내용이기에 그것을 파괴하고 숨기고 못 찾게 끊임없이 작업을 합니다. 그러면 포네그래프의 세 그룹에 대해서 각각 간단 명료하게 짧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역사입니다. 먼저 조이브이에 대해서 먼저 설명해야겠군요. 아까 설명했듯이 조이브이는 나중에 골드로저와 몽키티 루피로 각각 생을 살기도 합니다. 조이브이가 태어났을 때 그 시대는 아주 암울했습니다. 약 100개가 넘는 나라들이 서로 자기의 이권과 정복을 위해서 말도 안 되는 명분을 내밀며 하루도 끊임없이 전쟁에 끄달리고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세계 모든 사람들은 이 전쟁이 제발 끝나기를 바라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조이브이는 마치 그 시대에 맞게 평범한 한 나라의 평범한 집에서 태어나게 됩니다. 조이브이는 성장을 하게 되고 이 지옥 같은 세상을 한번 정리를 해야겠다고 마음을 먹습니다. 그리고 조이브이는 끊임없이 사람들을 설득하고 귀족과 왕, 군인들을 만나면서 설득을 합니다. 왜 이 말도 안 되는 세상이 이렇게 돌아가는지. 그리고 조이브이는 뛰어난 화술과 유머 감각으로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습니다. 그리고 세계의 정상들에게 제안을 합니다. 세계를 하나로 통일을 하자고요. 그 말에는 모두 다 동의를 했습니다. 하지만 누구 위주로 누구 이익에 맞게 세계를 통일하느냐가 문제였습니다. 서로 자기 나라와 자기 왕권의 주도적인 권력하에서 통일이 돼야 한다고 다 말도 안 되는 주장합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더 암흑으로 끌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이브이는 먼저 이걸 설명했군요. 왜 조이브이가 조이브이인지. 조이는 재미있다, 보이는 소년으로 우리는 간단하게 사전적으로 알고 있죠. 조이브이는 원래 이름이 아니고 일종의 나중에 사람들이 붙여진 별명입니다. 왜? 재미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유머 감각이 아주 넘치고 항상 웃는 사람이기 때문에 조이브이라고 사람들이 부르기 시작했지요. 그 전 이름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일단 조이브이로 가겠습니다. 이름은. 그래서 조이브이는 제안을 합니다. 세계에 있는 정상들에게, 왕들에게. 모든 왕들을 세계의 수도 하나 정해서 그 수도에서 다 같이 살게 하고 왕권을 한 사람한테 물려줘야 하는데 그 한 사람이 누구냐가 이게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조이브이는 당연히 내가 돼야 한다고 말을 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당신들을 다 조율을 하잖아. 만약에 저 A라는 국가 저 양반이 그 세계의 지금으로 따지면 뭐 세계 대통령이 되면 분명히 예전에 자기하고 사이가 안 좋았던 그 왕들을 처단하고 이게 싸움이 또 일어날 게 분쟁이 일어날 것도 뻔하지 않느냐. 그 말을 들으니까 많습니다. 그래서 모든 조이보이가 실질적인
세계의 왕이 됩니다. 그리고 그와 같이 모든 왕족들은 전 세계의 왕족들, 100여 개 국가의 왕족들이 다 한 곳으로 모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같이 생활을 하고 같이 의논을 하고 정치를 합니다. 그리고 그 정치 의결권이 발행이 되면 각각 자기가 다스리던 국가의 명령이 다 통보가 됩니다. 그럼 모든 게 일사불란하게 이루어지고 전쟁은 더 이상 일어나지 않게 됐습니다. 이걸 더 연속적으로 지속을 하기 위해서 조이 부인은 한 가지 묘수를 떠올립니다. 그거는 결혼을 통한 혈명화를 시키는 거였습니다. 특히 과거의 원수 국가들 간에는 더 결혼 관계를 더 적극적으로 시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세계에 있는 모든 왕족들은 모이고 그 왕족들끼리 서로 다른 국가 왕족들끼리 서로 결혼을 하면서 새로운 계급화가 이루어집니다. 그게 우리가 알고 있는 지금 마린포드, 하여튼 그게 청룡인입니다. 그래서 청룡이라는 계급이 새로 탄생하고 이 청룡 조이 부이가 나중에 죽은 후에는 청룡인들이 모든 것을 다 의결조합을 해서 결정을 합니다. 그리고 세계를 같이 다스립니다. 그런데 이 청룡인에 가입이 하지 않은 단 3개의 국가가 있었습니다. 약 100여 개 국가 중에서 대부분의 국가는 다 청룡인으로 다 합병이 돼야 한 나라로 합병이 됐지만 단 3개의 나라만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첫 번째는 알라바스타. 네, 자발적인 탈퇴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알라바스타는 세계에서 제일 막강한 국가였습니다. 지금으로 따지자면 뭐 미국까지는 아니더라도 하여튼 세계에서는 제일 막강한 국가였습니다. 정치, 문화, 예술 뭐 모든 분야에서 다 뛰어났었습니다. 그래서 굳이 그 다른 정상들과 같이 청룡이 되는 것을 거부를 합니다. 그에 반해서 어인국 왕족들은 물고기라는 천대를 받으며 청룡인들로부터 물고기라는 천대를 받으며 청룡인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세계 국가에 합병이 되지 못합니다. 그래서 어인국은 더 물속 깊이 더 숨어 들어갑니다. 그래서 조이 부인은 저희 어인국에 갔을 때 루피 일행이 발견하는 게 어인국에 있는 포네그래프에 써 있는 조이 부이가 진심으로 어인국 왕과 왕비에게 미안하다는 편지 내용을 포네그래프에 기록을 해 놓습니다. 그것을 로빈이 발견합니다. 근데 왜 그 내용이 너무 구구절절하고 슬프네요. 왜 이랬는지 로빈은 잘 이해를 못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사무라이 국가입니다. 사무라이국은 전형적인 외부로부터의 쇄국 정책을 폈기 때문에 굳이 세계 정부에 들어가는 것을 원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알라바스타, 어인국, 사무라이 국가 이 3개의 국가는 세계의 정상들이 합병한 청룡인에 가입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전쟁은 멈추고 세상은 평화로워졌습니다. 그래서 조이 부인은 그렇게 평화로운 세상을 만들고 생을 마감을 합니다. 하지만 새로운 계급들의 말도 안 되는 통제와 아집이 오히려 세상을 다시 분열시키고 해적이라는 그로부터
그런 통제된 세상으로부터 도망 나온 사람들이 해적이 되고 산적이 됩니다. 이게 포네그래프의 역사의 파트입니다. 그리고 전형적인 조이 보이의 이야기이고 세계관이 들어있고요. 그러면 철학과 계획, 역사보다 내용보다도 더 청룡인이 들어가는 게 철학과 그 후의 계획이었습니다. 그 후에 조이보의 세계관은 청룡인들이 다 버리고 자기들 마음대로 그냥 통제하면서 다스리게 됩니다. 그래서 조이보의 세계관이 들어있는 철학적인 부분은 청룡인들에게 치명적인 약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철학과 역사를 바탕으로 하는 다음 계획의 포네그래프 내용은 당연히 이행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청룡인들은 이 포네그래프를 아주 두려워합니다. 9개. 포네그래프는 큐브의 모양을 따서 제작이 됐습니다. 이 내용이 어디와 연결이 되냐에 따라서 내용이 천차만별로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은 빠뜨린 게 있나요? 그렇군요. 이렇게 조이 보이가 떠나고 나중에 700년 후에 골드로저로 환생을 하지만 이미 청룡인들이 모든 제도와 법 이런 걸 너무 막아놔서 골드로저는 그렇게 자기의 그 기량을 발휘를 못합니다. 그리고 얼마 있다 죽게 되고 차라리 다음 생을 기약을 하면 일찍 생을 마감을 합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조이브이의 이야기를 한번